8.15 광복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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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월의 첫 주에 인사드립니다. 8월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 있는 달인데요. 나라 잃은 서름을 후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시고 행동하신 독립투사분들과 이 앞에 계신 그 어려운 때 다 이겨내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자, 8월에도요 저희 전주실버대학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알찬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교가와 월드컵송 체조하시면서 실버대학 문을 열겠습니다. 저분은요 일어서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악수. 자, 슬픔아 물러가라. 박씨 박수. 기쁨아 내게로 와라. 자, 어깨를요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교실로 떠나볼까 합니다. 진짜 너무나 행복을 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전주에서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시고요. 요양원, 요양병원에 각종 봉사활동을 다니시기도 하고요. 노래교실과 치매 예방교육 등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 분들께 행복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김미경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저는요,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전주에서 트롯 잘 아시죠? 요즘에 TV 방송에서 미스타 트롯 많이 나오시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싱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주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기타 등등 제가 노래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 교육도 어르신들 눈높이로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또 저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바람으로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건강이고요. 또 두 번째도 건강이고요. 세 번째도 건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규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 이겨내시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만 있고 그다음에 또 얼굴에 스마일로 항상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건강 하는데요.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도 또 자는 것도 또 입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나는 건강하다. 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요. 제가 첫 번째 노래를 동백 아가씨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면 같이 따라 부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갑니다.
앵콜이세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네. 두 번째 곡 한마는 대동강. 우리 어르신들 같이 따라 부르세요. 네, 옛날 생각하시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한마는 대동강. 감사합니다. 또 앵콜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또 갈 수가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좋으시죠? 가슴에 한 다 떨쳐버리세요. 네, 오직 행복만이 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마지막 노래로 사랑의 밧줄로. 우리 어르신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같이 가시게요. 네, 사랑의 밧줄 갑니다. 얼쑤.
사랑합니다. 예, 항상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예, 힐링하시고 네, 코로나 잘 이기시길 정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뵈었을 때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에 새로이 시작하게 되는 교과 시간인데요. 일명 청학동 교실입니다. 하늘 전 따지 거물현. 예, 우리가 훈장님께 한자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웃음도 같이 주어지는 시간일 텐데요. 쉿, 집중하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훈장님께 야단 맞습니다. 예, 집중하시면서 청학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훈장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청학동 한자 교실을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오지만 이렇게 배움의 열기를 가지고 우리 한자 교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어요? 네. 한자를 배우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얼과 또 정신과 또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그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자 한자 배우시면 티끌모아 태산 여러분의 학업에 아주 진보를 이룰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자문을 배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천지현황. 예, 하늘과 땅이 검고 누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까맣죠? 예, 별이 뜨고 하늘에 밝은 빛이 없다면 하늘은 까만 거예요. 예, 우리 저녁에 보면 초승달 보이시죠? 초승달. 이 초승달이 까만 밤 하늘에 떠 있으면 마치 여인네의 그 눈썹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밤 하늘에 초승달이 까만 하늘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때요? 땅은 예, 밭을 갈아보면 누런 황토 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는 뜨거운 열기를 가진 용암이 누런 용암이 그렇게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땅 밑에는 따뜻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온천물이. 그래서 천지현황, 하늘과 땅이 검고 누렇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반장 강성대 반장 나와서 한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잘하셨어요.
박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글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논과 밭이 물에 많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글자가 밭전자입니다. 밭전자. 예, 칠판에 훈장 선생님이 밭전자를 써놨어요. 밭전자는 뜻은 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밭. 여러분들 콩과 옥수수를 심는 곳이 뭡니까? 예, 그 땅이 밭을 말합니다. 밭. 예, 밭전자는 네모진 입구에 열십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밭전자예요. 네모진 입구에 열십자를 그어놓은 글자가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 다음에 답자, 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답자. 이 답자는 물수자에다가 밭전자를 합쳐놓은 글자가 논이라고 하는 답자예요. 논에는 똑같이 밭이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예, 물이 있어요. 물이 철렁철렁 있잖아요. 그래서 물수자와 밭전자를 합쳐놓은 글자는 무슨 글자라고요? 예, 논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전자와 논을 뜻하는 답자를 합쳐서 전답이라고 합니다. 전답. 자, 여러분들 집에 전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 우리 이영희 학생 집에 전답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김제평야가 다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예, 이영희 학생처럼 전답에다가 전에는 콩과 옥수수를 심고 논에는 이런 물을 좋아하는 벼를 심는 그 농사를 지금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답에 이게 그 곡물을 심어서 우리가 여름이면 또 풀도 뽑아주고 또 가을이면 추수하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숙제 검사를 했었는데 가슴이 철렁하죠? 지난 시간에 숙제하는 우리 자, 벌칙으로 나와서 자, 강성대 학생 나와주세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 학생들의 본을 위해서 자, 앞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자, 몇 대를 맞으면 좋겠어요? 한 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갸륵합니다. 예, 선생님이 그러면 크게 한 대. 예, 살짝 한 대. 예. 자, 기도해 주세요. 자, 선생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맵니다. 앞으로는 숙제를 잘해서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걸 복습해 왔고 다음으로 밭과 논을 뜻하는 전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혹시 전답하면 생각나는 뭐 이야기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잘못입니다. 예. 우리 막합생 학생 전답하면 생각나는 게
예, 없군요. 벼가 자라서 예, 예. 거기에는 메뚜기도 있고 올챙이도 살고 그렇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겁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막합생 학생과 이 훈장 선생님이 거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 논과 밭을 농부들이 여름에 봄부터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논과 밭은 곡식을 심거나 거둘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도 우리 청학동 한자 교실에 찾아온 학생들도 이렇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배우고 또 내가 나이가 많지만 젊은 사람들 얘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같이 익어가는 학생들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반장 차렷.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7월에 배웠던 댄스 생각나시나요? 7월은요, 행복을 마구마구 땡기는 행복이 눈앞에 댄스를 배웠었지요. 자, 8월에는 두 가지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찔레꽃. 두 번째, 웃다보니를 준비했습니다. 이 댄스를 하시다 보면요, 절로 웃음이 나와서 아마 한 10년은 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찔레꽃을 먼저 배워보실 건데요. 자, 이거는 일어나셔서 동작을 배워보시면 더 좋습니다. 아, 저기 일어나신 분 최고의 마인드이십니다. 자, 먼저 처음에는 손을 털어서 간주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간주 부분이 끝나면 동작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동작, 허리를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예, 두 번째 동작은요, 어깨를 하나, 둘, 셋, 8번 뒤로 가고요. 다시 반대로 앞으로 8번 오게 됩니다. 자, 어깨 운동 마치신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팔 운동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둘, 셋. 아우, 팔 운동 제대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동작인데요. 우리 어깨를요, 오늘 너무너무 애썼다 주물러 주는 거예요. 8번 하고요. 자, 여기 겨드랑이를 두드려 주실 건데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통의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마구마구 두드려 주시면 여기에 쌓인 우리 몸의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반대편도 마구마구 두드려 주실게요. 자, 벌써 찔레꽃 끝나버렸어요. 4가지 동작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리, 어깨, 팔, 안마. 이 4가지 기억하실게요. 자, 찔레꽃 저와 함께 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을 좀 흔들을게요. 준비 운동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살살 엉덩이도 흔드시고요. 자, 저기 일어나신 분 운동이 최대한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손하고 셋, 넷. 자, 노래도 같이 하실까요? 오, 너무 잘하세요. 한쪽 나라 내 고향. 자, 어깨로 손이 갑니다. 하나, 둘. 오, 시원해요. 오, 너무 잘하세요.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팔 운동. 하나, 둘, 셋, 넷. 예, 높이 잘하고 계세요. 반대팔. 하나, 둘, 셋, 넷. 예, 안마를 하게
하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두드려주세요. 노폐물아 빠져라. 반대편. 자, 겨드랑이. 예. 자, 팔을 흔들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늘 처음 하는 댄스 맞나요? 예.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네. 허리로 손을 얹으실까요? 허리. 하나. 뜨는 저녁이면 노래도 같이 하시면 정말 흥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깨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아우 시원하게 팍팍 돌리세요. 네, 반대로 돌립니다. 둘, 셋, 넷. 예. 자, 그 다음 팔 운동. 하나, 둘. 예, 반대편. 손도 왜 이렇게 잘 뻗으세요? 전주실버대학 다니시더니 다들 건강해지셨어요. 자, 안마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겨드랑이. 네, 반대편 두드리실까요? 네, 겨드랑이. 자, 마무리 운동으로 손목 흔들읍니다. 네. 자, 한 번 더 흔듭니다. 우와, 박수. 진짜 이거는요 국민 가요인 것 같아요. 다들 노래 부르시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찔레꽃 즐거우셨죠? 이거는요 몸풀이에 불과해요. 두 번째 곡은 웃다 보니 말 그대로요. 웃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웃다 보니는요. 자, 우리가 평소에 혼자서 억지로라도 15초를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이틀이 연장된다고 하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다 같이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무려 60일, 2달이 연장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요? 엄청 젊어지셔서 수명이 한 200살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웃다 보니는요 3가지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으래요. 두 번째, 호호호. 헤헤헤헤. 헤어져도 웃고. 호 따라하고 계시지요? 배꼽을 치세요. 호탕하게 웃고. 후 후련하게 웃고. 와, 여기까지 되셨죠? 요것만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단락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 운동과 같은 건데요. 빨래를 좀 빨겠어요. 자, 무릎 2번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빨래를 팍팍. 자, 빨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짜야겠죠? 꾹 짜고 꾹 짜고. 무릎 2번은 계속 들어갑니다. 무릎 2번 이번에는 털어야 되겠죠? 예, 털고요. 이번에는 와, 이제 빨랫줄에 널어주세요. 우와, 두 번째 단락 끝났습니다. 무릎 2번, 손뼉 2번 하면서 빨래를 기억해 주세요. 빨고, 짜고, 털고, 널고.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두뇌를, 우리 몸을 두드려서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씩 머리 4번. 자, 가슴도 좀 쳐보세요. 셋, 넷. 배꼽도 치세요. 세게 치세요. 혈압순환에 좋습니다. 손뼉 4번. 그 다음에 4번의 반절 몇 번이죠? 예, 2번씩 두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가슴 둘, 배꼽 둘, 손뼉 둘. 2번의 반절 1번이죠? 1번씩 두드립니다. 하나. 우와, 3번째 단락까지 끝나셨어요. 이거면 웃다 보니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중간에 자 웃어보세요 하면은 억지로라도 같이 웃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이 노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같이 웃어보실까요?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깨는 함께입니다. 우리 같이 웃다 보니 댄스 해보시겠습니다. 허리 손. 자, 손목 흔듭니다. 자, 하하하하 생각나시죠? 셋, 넷. 화가 나도 웃고 헤어져도 웃는데요. 배꼽을 두드리실까요? 후련하게 웃고. 자, 빨래를 빱니다. 빨래 무릎. 자, 짜고 이번에는요 털어야 되겠죠. 털고. 자, 이번에는 널어보세요. 뿅 머리 4번씩, 가슴도 4번, 배꼽 4번, 박수 4번, 또 4번씩 갑니다. 아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세게 치세요. 혈액순환 될 수 있도록. 자, 이번엔 2번씩. 하나 둘 셋. 2번씩입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한 번씩. 웃다 보니 생각나네. 자, 한 번씩. 일단 한번 웃어봐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헤어져도 웃으래요. 배꼽을 치실까요? 후련하게 웃고. 자, 머리를 4번씩. 가슴, 배꼽, 성뼈. 다시 4번씩이요. 잘하고 계세요. 와, 운동 제대로 되겠어요. 자, 이번엔 2번씩. 둘. 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엔 한 번씩입니다. 웃다 보니. 너무 잘하세요. 일단 한번 웃어보실까요? 와, 저쪽에서 엄청 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호탕하게요. 자, 배꼽 두드립니다. 자, 후련하게 웃고. 자, 빨래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짜고 이번에는 털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빨랫줄에 넣습니다. 2번씩. 즐겁다고 이번에는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한 번씩. 웃다 보니 행복하네. 우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일단 한번 웃어봐요. 헤어져도 웃고. 호탕하게 배꼽을 두드리면서 후련하게 웃고. 화가 나도 웃으세요. 헤어질 일 있으셔도 웃으셔야 돼요. 호탕하게 웃으세요. 후련하게 웃고. 많이 웃으셨어요? 예. 와, 억지로라도 이번 일주일은 숙제입니다. 하루에 억지로라도 1분씩 큰 소리로 웃어보기입니다. 많이 웃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주 실버대학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전주 실버대학에서 가장 알찬 시간, 바로 마인드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강연으로 최고의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글로벌 마인드 교육원의 송치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인성교육원 강사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항상 마셔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물 마시셨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물이 흔하니까 이 물 마시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보약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께서는요 물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었어요. 33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면 정화수, 낙설수, 동상, 방제수, 옥류수, 벽해수, 역류수, 운천, 지장수, 열탕, 증기수, 한천수, 춘우수, 박, 매우수, 농루수, 천리수, 승류수, 냉천유수, 마비탕, 동기, 상한, 국화수, 추로수, 하빙, 반천하수, 옥천수, 감난수, 금류수, 장수, 생수탕, 조사탕, 쥐탕. 아이고 숨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많은 물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이 골짜기에서 나는 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국에서 나는 골짜기의 물을 여러분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한천수라고 표현합니다. 한천수는 마실 때는 차지만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운을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수는 이렇게 배가 아픈 사람들이 이 한천수를 마시면 금방 배탈이 먹고 설사가 멎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산청의 동의보감촌에서 약을 공부를 했던 옛날에 허준이나 유이태 선생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한천수를 떠다가 이 약탕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다 약을 다렸는데요. 그만큼 이 물은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 세계 물 부족으로 지금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예, 25억 명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매일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죠. 그런데 뭐 거기 뭐 물이 없을 텐데 저기서 저 물 좀 한 바가지 풀려고 저 하는데 저 꾸정물 조금 있네요. 조금 있는 저기서 물을 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한 아저씨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목이 탑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목이 타네요. 예. 여기 보면은 쓰레기장에 지금 이 꾸정물 보시죠? 시커먼 꾸정물이 있는데 이 꾸정물을 그래도 먹을 물이라고 우리 어린 흑인 소년들이 와서 그 물을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다 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거 먹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배탈이 금방 납니다. 그런데 저런 꾸정물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성인의 나이에까지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더러운 물을 금방 현장에서 필터할 수 있는 공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책을 가지고 어떻게 필터하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책을 뜯어 가지고요. 이 뜯은 공책이 필터 작용을 해요. 이 통에다가 이렇게 끼면 여기다 이렇게 꾸정물을 붓잖아요. 꾸정물을 부면은 바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시면은 몸에 유해한 그런 바이러스 병균들은 이 필터가 돼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오죽하면 이런 노트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세계 최고의 맑은 물이 이 수돗물이라고 하더군요. 수돗물을 얼마나 이 정수를 잘하고 소독을 잘하는지 약간 소독약 냄새는 나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수돗물이 그렇게 마실물로 이렇게 마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이 마른데 물을 먹지 말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기 전에 먼저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여기 혈압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혈압 있는 분. 예, 5명. 네. 당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뇨. 네, 아이고 저
젊으신데 당뇨가 있으시네. 예. 또 뭐 이렇게 자꾸 어깨 통증, 뭐 머리가 아프고 뭐 몸이 뻐근하다. 예. 아이고 뭐 다 손드네. 예, 다 손드시는데 이런 여러 증상들은 여러분이 물을 잘 안 마셔서 그런 겁니다. 왜 이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물을 마셔보세요. 자주. 이 첫 번째, 물을 이 적게 마시는 분들은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 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요,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자주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자꾸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강연 드렸죠. 웃지 않아서 어지러운 거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아서 어지러운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마시지 않아서 어지러운 거. 뭘 마셔요?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저렇게 해석을 하시네. 그게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아서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바늘귀에다 실을 끼려면 이게 실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나이가 드시면 노안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습니다. 뭐 아이고 강사님은 껐듯하면 다 물 안 마셔서 다 이렇게 갔다가 물 마시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꾸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힘들어하는 장기가 뭐라고 해요? 제일 힘들어하는 장기. 이 안에는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쓸개도 있고, 간쓸개 다 붙어 계시죠? 간쓸개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위, 그리고 십이지장, 대장, 소장, 또 뭐가 있나? 콩팥, 이런 장기들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심장이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는 간이 힘들어요. 간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간이 이렇게 뻑뻑해져 가지고 해독 작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물을 적게 마시면 힘들어하는 친구가 뭐냐? 콩팥입니다. 여러분의 그 콩팥이 이 필터 작용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담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콩팥에 손상이 와서 이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시면서 약 드시는 분들은 나는 하루에 약 하나라도 먹는다. 아이고 다 드시네. 제대로 정상적인 노인. 아이고 저기 두 분은 굉장히 건강한 약 안 드셔요? 아, 예, 약 안 드신다네. 저기 두 분은 약 안 드신다네. 예, 아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저 실버 대학생한테 가서 건강 비결 좀 배우십시오. 예,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건강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양 보충제를 드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영양제 좀 드세요. 영양제 사다가 주워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예, 세 분. 자식들이 참 좋은 자식 두셨네요. 또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고기를 먹는다. 네, 그런 분 없고 여기 다 가난하시네. 예, 고기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드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과일을 좋아해서 요즘 여름 뭐 수박이나 참외나 복숭아나 또 이렇게 뭐 자두 같은 걸 난 과일을 자주 먹는다. 네,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과일은 다들 잘 드시네. 과일이 좀 싸죠. 한국이 좀 과일이 싼 편입니다. 수박 같은 거 많이 드십시오. 또 나는 이렇게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뭐 몇 분 안 되시네. 나는 두 끼 챙겨 먹는다. 아이고 참, 저 할머니 왜 나는 한 끼밖에 챙겨 못 먹는다. 한 끼. 아이고 한 끼 드시고 어떻게 사셔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알겠어요? 예.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신다. 예, 없네. 아무도 없네요. 예. 8잔의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죠. 8잔의 물을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과일 채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밥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은 물을 많이 마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영양제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제대로 안 마신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믹서기에다가 갈아 보십시오. 믹서기에다가 쌀만 넣고 갈 때하고 물을 많이 한 반쯤 붓고 쌀을 부어서 갈 때하고 뭐가 잘 갈려요? 물 반 쌀 반 넣을 때 잘 갈립니다. 똑같은 당근을 갈아도 약간 물기 있는 뭐 우유나 아니면 물을 넣고 거기다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갈을 때 훨씬 잘 갈리죠? 그렇죠.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1.5리터. 여러분 컵에 한 컵이 보통 여러분의 컵은 이제 200ml 정도는 안 돼요. 200ml는 안 되고 한 컵 정도가 한 100ml 정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먹고요. 조그마한 컵으로 그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또 한 컵 먹고 오전에 한 3컵 정도 4컵 정도 마시는 겁니다. 밥 드시기 전에. 그러고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또 물 한 컵 먹고 이렇게 조금씩 한 모금씩 먹다 보면은 2리터는 금방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물을 안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 화장실 가기 싫어서. 오줌 자주 싸기가 귀찮아가지고 물을 아예 안 먹어. 바보예요, 바보. 나는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바보 되지 마시고 똑똑한 양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의 신체 중에 물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신체는 뭘까요? 바로 뇌입니다. 뇌. 이 뇌는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총기가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딱 마셔서 물을 입에다 두고 씹어요. 한번. 뭐 씹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물을 씹으셔요. 이렇게 씹고 머금는 동안 이 물이 바로 입안에서 흡수가 돼서 뇌로 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을 빨리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입에서 돌리면은 입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물에 침이 섞여서 내려가면 훨씬 물이 흡수가 빠르고 또 뇌로 바로 흡수가 돼서 이 뇌가 맑아지면 두통 같은 것도 금방 사라지고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내 몸의 보약은 밥도 밥이지만 물이 또 보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이 인간의 수명과 인체 수분량과는 이 굉장히 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거의 99%가 이렇게 물이에요. 이 물이 수분량이 인체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있는 수분량이 적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적기 때문에 노화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자주 드시면 일정량 하루에 PT병으로 한 병이 이제 1.5리터죠. PT병이 콜라병 큰 걸로 한 병이 1.5리터예요. 그 정도의 양을 평균치로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화장을 안 해도 노인인데도 얼굴이 뽀얗고 윤기가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피부 노화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시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이 물을 먹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내에 있는 독을 빼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독은 빼내야 되는데 이 빼내는 일을 물이 하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이 몸에 있는 독을 회전시켜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변을 눕는 게 귀찮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게 귀찮다고 해서 물을 적게 마시는 건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땀으로 500에서 1000cc 정도
이 수분이 날아가고요. 또 소변으로 1.5리터 정도 나. 그러니까 소변은 1.5리터가 나가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물이 몸에 체내에 있는 물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숨 쉬면서 380에서 450cc 정도의 물이 배출이 됩니다. 수분이 배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굉장히 마셔야 되는데 따라해 보시죠. 물은 영양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영양제냐면 이 물이라는 건 왜 영양제냐면 이 물은 단순히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지만 그 액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미네랄이라고 미네랄. 따라해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이런 무기질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분이 작지만 이 물을 좋은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수돗물 같은 게 좋아요.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게 정수기 물보다는 저는 좋다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필터에서 이 무기질, 미네랄을 필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수기 물은 이 중요한 무기질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정수기 물보다는 사실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물은 생수입니다. 이 마트에서 파는 생수. 그리고 더 좋은 물은 계곡에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런 건 이제 약수인데요. 약수를 떠다기 힘드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생수를 많이 드시는 편이죠. 생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생수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만 투자하셔가지고 생수 사다 놓고 집에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생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각종 필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몸에 들어가서 이 장에 달라붙어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비타민, 탄수화물, 또 지방, 또 단백질 이런 거하고 붙어요. 이게 붙어야만 얘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 몸에 흡수가 된답니다. 이게 몸에 흡수시키는 건 사실 고기를 먹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을 잘 마셔야 이게 몸에서 밥을 먹든 뭘 먹든 보약이 돼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걸 게을리하는데 물만 잘 마시면 대부분의 병은 다 낫는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서 밥 잘 먹으면 별로 그렇게 좀 썩 좋진 않아요. 국을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국하고 물하고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뼈만 앙상한 나무가 사막에 가득한데 왜 이렇죠? 물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의 몸이 이런 상태로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물을 오늘 하루에 몇 컵 마시셨어요. 여러분의 충실하게 몸에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마치 사막에 가끔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러운 게 씻겨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진 보시는 바와 이 사진은 바로 아마존강, 브라질의 여기 페루의 아마존강을 얘기하는데요. 이 강물은 1년 365일 넘치도록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는 막 뱀이 막 10m짜리 뱀이 막 기어다니고요. 사람도 삼킬 만한 어마어마한 뱀도 기어다니고요. 막 코끼리, 숲속에 가면은 막 망고, 바나나 막 먹을 게 가득하고 막 독충도 가득하고 막 오만 생물들이 바다 물고기 속에 막 악어, 하마, 뭐 물고기들 막 가득해요. 막 움직이는 생물이 막 풍성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충실하게 마시면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막 병든 것도 다 씻겨서 내려가고 해독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을 착실하게만 마셔주면 거의 물이 여러분의 몸에 보약이 되고 여러분의 독을 씻어내는 어마어마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몸에도 필요한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필요한 물이 있다는 거.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물이 이 마음의 물이라는 건 뭐냐면 마인드, 좋은 마인드를 말해요. 좋은 정신, 좋은 어떤 태도, 좋은 말, 이런 게 말이라는 건요, 정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마셔야 되는 거지. 이게 한 번 마셨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물도
자꾸 누군가에게 좋은 강연을 들어야 되고 자꾸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듣고 채워야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채워져서 흐르는 것이지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좋은 말 들어가고는 절대 마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 한 번 실컷 마시고 한 달 버텨보세요. 살 수 있는지. 절대 못 삽니다. 그것처럼 여기 전주 실버대학 오셔서 자주자주 이렇게 강연도 들으시고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면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또 실버 찾아가는 실버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도 나누시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시고 이런 시간이 자꾸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될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몸으로도 물 많이 마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또 마음으로도 좋은 말씀, 또 좋은 강연, 좋은 담소 이런 거 많이 나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희의 사랑이, 저희의 정성이, 저희의 마음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을 것을 바라면서 자, 8월은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누구와요? 바로 전주 실버대학과 함께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